충청남도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천안과 아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추가 지원을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TV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던 천안 성성초 모듈러 교실 문제를 놓고 학부모들과 교육당국 간의 입장차가 팽팽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정형외과 의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수지절단 환자의 수술에 선뜻 나서 주위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신문이 창간 34주년을 맞아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천안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이 드디어 시작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른바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 및 문화예술인 등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받았던 도민들을 위로하고자 나섰는데요. 천안과 아산에서도 이에 발맞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도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12만 9천여 명을 비롯해 운수업과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종교시설 등 총 16만 7천여 명 등입니다. 이번 지원금의 재원은 충남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자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각각의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1270억 7,200만 원을 보태 총 29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6개 분야 6만 44개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산시 역시 55억 6,300만 원의 예비비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합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던 노점상이나 내수변 어업 종사자, 직거래 장터 참여 농가 등에도 최대 130만 원가량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고통을 견디며 방역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아산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근본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다가올 위기의 수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은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분들께 작지만 고마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각 시군의 이번 결정이 3년째를 맞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 있어 도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최근 천안TV에서는 천안 성성초등학교의 모듈러 교실 설치 문제로 교육당국과 학부모 측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얼마 전 현장 점검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은 이 모듈러 교실에 학생들이 도저히 학습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서 충남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시공업체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실 부족 문제로 모듈러 교실을 도입했던 천안 성성초등학교가 이곳에 대한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이 모듈러 교실은 2월 중순쯤 완공돼 3월에 개학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두 번의 사전 점검을 거치는 동안 약 8가지 정도의 개선 사항이 제기돼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킬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교실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네. 왜 업체가 제출해야 되는 성적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성적서를 한 번도 학교 측으로부터 공개돼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간담회에서 네네네네. 제가 공기질 측정서를 예. 제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공기질 측정 중이고 아직 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네. 학교가 월요일날 학생을 등교시키고자 학부모를 불렀잖아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학부모들의 여러 불만을 접한 충남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무척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에 시공한 모듈러 교실은 소방안전점검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제품이며 자재들 역시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제 그 모듈러에 대해서 왜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선택이 됐냐. 네. 그래서 이제 1학기 동안은 3학년, 2학기 동안은 4학년 이렇게 또 변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뭐 냄새도 좀 나고, 네. 그 다음에 뭐 좀 물린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거는 모듈러 교사에 우리 애들이 들어간 거에 대한 좀 약간 이제 서운함이 있는 거죠. 학부모들은 이곳이 기존 교실 면적보다 좁아 코로나 시국에 학생들이 밀집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지만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가칭 성성 제2초등학교 신설까지 교실 부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성초등학교의 이번 모듈러 교실과 관련한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연자입니다. 아산에 사는 한 70대 여성이 최근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은 가운데 봉합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던 과정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고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천안의 한 정형외과에서 용기를 내 이 환자의 수술을 맡았고 경과까지 좋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유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에 사는 한 70대 여성은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제면기에 왼손 약지가 끼는 사고를 당해 손가락이 거의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고 즉시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방문했던 병원이 이제는 전문 의료로 안착된 수지 절단 봉합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천안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기존 환자들에 대한 감염 우려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수술만을 기다렸던 이 여성은 충청남도와 충남의사회 등이 여러 곳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천안의 나은필병원 김종필 원장의 수술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종필 원장은 음악 캐리어 안에 있는 이 여성의 손만을 꺼내 수술을 집도하는 기질을 발휘했고 무사히 수술을 마친 환자는 천안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뒤 나은필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절단 환자였었고, 네. 시간상 이제 많이 지체가 됐다. 뭐 이제 저는 뭐 기대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네. 절단되고 나서 골든 타임을 이미 이제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수준을 따졌을 때는 뭐 사실은 그 손가락은 이제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난감해하고 사실은 직원들 수습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시는데 근데 이게 뭐 이제 하다가 뭐 사고도 다 당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전혀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의사로서 조금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조금 밀어붙였어요. 사실 제가 좀 하자.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원장이. 그리고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그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강구했던 거가 이제 뭐 그 캐리어 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결정이 있은 후 양승조 충남지사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병원 내 감염 우려 속에서도 수술을 결정한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 선거가 최근 막을 내렸죠. 이제 각 지역 정계는 6월에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전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발맞춰 선거에 나설 유력 후보군들도 속속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대선 전국이 끝난 후 오는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준비로 지역 정계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각 정당에 소속된 후보군들은 대선 직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자신의 얼굴 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천안시장 예비후보에는 국민의힘 소속 엄금자 전 충남도의원을 비롯해 정재출, 유원희, 도병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아산시장 예비후보에는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김수겸, 전만권, 박경귀, 이교식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박찬호 전 국회의원이 천안시장 예비후보로서 등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돌고 있어 박 전 의원의 행보가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들을 비롯해 박상돈 현 시장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후보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천안시장의 경우 장기수, 김영수, 김현, 이재관, 이규희, 한태선, 황천선 등의 후보군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다른 후보군 중에도 심경의 변화가 있는 후보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입니다. 아산시에서는 오세현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박성순 충남자원봉사센터장과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유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남의 양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천안과 아산의 전개구도가 아직까지 암흑 속에 있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올 인물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신문 창간 34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이 최근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충남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CA미디어 그룹 소속 사진기자들의 작품은 전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신문이 창간 34주년 기념 사진전을 17일 오전 천안 삼거리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CA미디어 그룹 김명일 대표를 비롯해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천안시 교육지원청 송토영 교육장, 천안문화재단 이성규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는 3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CA미디어 그룹 산하 충남 지역 15개 시군 매체 소속 사진기자 20여 명이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작품 7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진기자들은 포토클럽 빛으로 마음으로에서 수년간 활동한 전문 사진작가들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으며 천안신문 창간 34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호서대학교가 스마트 청년기업 제조 생산 종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메이크포유를 개소했습니다. 대학 측에 따르면 이곳은 제조 창업 메이커 육성을 통해 성공기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 및 10대 과제를 선정해 운영합니다. 특히 이곳은 충남에서 유일한 전문 랩으로서 충남권 메이커스페이스 허브 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장우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장은 충남 지역 메이커스페이스 허브 기관으로서 충남에서 운영 중인 일반 랩은 물론 창업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협력해 정기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면서 각각의 전문 인력들과 장비의 교차 활용이 충남 지역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열릴 예정이던 천안 북면 위례 벚꽃축제가 전면 취소됩니다. 천안시와 북면 위례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측은 축제 개최를 놓고 최근까지 논의를 거친 결과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로 3년째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면 위례 벚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북면 인근의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시설 방역 소독과 방역 수칙 홍보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아산시 탕정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돼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아산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에 대한 학대는 강력범죄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 재발에 대비해 동물학대 관련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를 수사한 아산경찰서 관계자 역시 동물 살해의 경우 사람의 경우처럼 부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살해된 고양이는 냉장 보관 중이며 곧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 보내져 관련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 천안역 등 천안 지역 6개 역에서 하차 후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면 환승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이죠. 지난 19일부터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의 환승 할인이 가능해지면서 전철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을 타고 천안에 내려와 시내버스를 타려 할 때면 시민들은 서울과 경기에서처럼 환승 할인이 되지 않는 시스템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 개통 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불편은 이제 사라질 전망입니다. 천안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2개 전철역에서 천안 시내버스와 환승을 하면 전철 기본 운임인 일반 기준 1,25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천안시는 이번 환승 할인을 위해 2020년부터 인근 아산시와 서울, 인천, 경기,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환승 할인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완전 개통에 이르렀습니다. 대중교통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달리는 교통수단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교통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환승 할인제 시행을 위하여 우리 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19개 관계기관을 수도 그 결과 3월 19일 오늘부로 천안 시민들도 수도권 시민들과 동등하게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지난 15년 동안 임시역사로 사용해오고 있는 이곳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과 규정역 특구 지구 신설, 부성역 신설 등 대한민국 4통 발달을 교통의 중심 천안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미래교통 인프라가 하루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승 할인 실시로 수도권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늘어난 가운데 이것이 지역 경제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지난 1966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고 이혜윤 일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 백발이 된 사촌 동생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그 진실은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이제는 힘에 부친다는 백수봉 씨의 사연을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에 거주하는 백수봉 씨의 이존 사촌 형인 고 이혜윤 일병은 지난 1964년 군에 입대해 2년 뒤인 1966년 7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고인은 결혼해 자녀도 있는 상황이었고 병적 기록표에 온수남의 근면 성실함이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군 생활을 성실하게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접한 가족들은 지금껏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수봉 씨는 자신이 만 40세가 되던 1991년 본격적으로 형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동문서주에 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내고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백 씨에 따르면 당시 고인의 몸에는 온통 멍자국이 있었다고 했지만 부검 당시 유가족의 입회는 차단됐고 최종 사인도 병사로 확정됐습니다. 백수봉 씨에게 희망의 빛이 들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입니다. 진상규명위는 백 씨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1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지나도록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백 씨 역시 조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조사는 미온적이라며 아쉬운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이 일을 혼자 하기엔 벅차다면서 군당국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기 위해선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자신의 건강 상태로는 시간이 모자라다면서 주변의 도움을 애타게 요청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네, 천안TV 초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맹상복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2020년 3월에 충남 사립유치원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또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서 저희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그 선정한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2월을 보내고 2월까지 보내고 지난 2월에 다시 또 재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임하고 바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굉장히 네. 또 바쁘시고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역임하고 계신 충남사립유치원연합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소속된 충남지회이고 13개 시군 분회가 있고 회원은 116개원으로 구성된 사립유치원연합회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장 또는 이사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질 좋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또 교직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몇 년 운영하셨어요? 이제 한 39년째가 됐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네. 와, 그럼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유치원에 아이들이 입학하는 연령이 만 3세, 집으로 아니면 5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떨어져서 유치원에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안에 할머니하고 생활하고 했던 그런 저기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치원에 와서 길게는 약 한 달 정도까지 이렇게 울면서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 후로는 잘 적응해서 유치원 생활하는 거 볼 때 너무나 또 기특하기도 하고 예, 자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다니면서 특히 1박 2일로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낼 때에 네.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하룻밤을 선생님들과 이렇게 지냈을 때에 그 아이들이 그 늠름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또한 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보였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네. 그 옛날에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중학생으로 성장하고 또 고등학생 더 나아가서 대학생 또 더 나아가서 군인으로 돼서 찾아봤을 때 참 너무나 반가웠고 교육을 했던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예. 가르쳤던 제자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가 다시 또 유치원에 오는
그러한 다시. 네. 그래서 그 2세까지 교육하는 그것에 대한 보람이 예.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추억으로 지금도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초에 또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후에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사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할 때에 사인들이 만들어져서 예.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들인데 당시에는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 역사는 약 한 11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대통령이 국공립 유치원을 40%까지 지원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그 유치원의 그 유치원 3법 바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서 사립유치원에 그 법을 적용하고 또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면서 그 개인이 이 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은 학부모 그 유아학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마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똑같은 잣대로다가 모든 법을 만들어서 사립유치원을 제재를 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규칙과 모든 방법에 따르도록 하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에서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그 부담금, 유아학비라는 것을 국가에서 대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를 지원해주다가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체를 지원해주는 거로 이렇게 충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서만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예. 그것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저희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4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사립학교법을 준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걸 무조건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전액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건 많건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운영이 아이들이 적으면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 왜? 그 유아 숫자로 인해서 유아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교사 인건비를 줘야 되고 유치원을 운영을 하기 되기 때문에 예.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 학교급식법이 이번에 또 만들어져 가지고 예. 학교급식법을 따르려고 하니까는 영양교사를 각 유치원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영양교사는 현재 충남에 있는 학교에서도 약 작년도 기준으로 246개가 영양교사를 채용을 못했어요. 이유는 사람이 없어요. 예. 사람이 없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사립유치원도 그 법에 따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도 지금은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지금 준용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급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은 오롯이 원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사립유치원에서 지킬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까는 저희가 너무나 어려운 거기에다가 또 영양교사를 일부 채용한 데들은 그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을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하려면은 그런 것을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니까는 매우 어렵고 또한 사립유치원들이 예.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천안 아니도 충남까지도 매년 5%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뭐 저출산하면 뭐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저출산의 문제를 정말 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선거 때마다 맨날 아이를 낳으면은 국가에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학부모들은 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부족해요. 예, 요즘에 다 맞벌이를 하는데 이번 이렇게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아이들이 가족에서 누가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아이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네, 이런 문제도 국가에서 해결해줘서 그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낳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과 건의를 받아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천안신문TV가 되어서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천안신문TV도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남사리 유치원연합회 맹상보 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대선은 끝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천안 우리 지역 일꾼을 잘 뽑기 위해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최고치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